자, 지금부터는 프리미어 프로의 편집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11가지 필수 단축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에디트 메뉴 가시면요. 여기 키보드 숏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보드 숏컷. 그래서 키보드 숏컷 단축키는 Ctrl Alt K예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자 이런 창이 뜹니다. 네,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기본값은 이제 한글로 돼 있어요. K5라고 돼 있고, 자, 요거를 영어로 일단 바꿔주세요. 영어로. EN이라고 영어로 이제 바꿔주시면, 자, 여기 단축키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바이올렛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렛하고 이런 초록색이랑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단축키로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컬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툴박스에 있는 도구들을 단축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선택 툴 같은 경우에는 V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플 툴 같은 경우에는 B라고 되어 있고, 롤링 툴 같은 경우에는 N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축키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단축키를 한번 설정을 바꿔볼게요. 단축키 설정을.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치시냐면 add라고 쳐보시면 여기 add edit라는 것이 나옵니다. add edit가 뭐냐면 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축키는 Ctrl K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헤드가 있는 위치를 자르기 위해서는 단축키 Ctrl K를 쓴다 그랬죠. 근데 지금 단축키를 보면 Ctrl하고 K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거를 한 번에 클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손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용하기 편하게 단축키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 클릭을 하면 이 새로운 단축키를 쓸 수 있는 창이 뜨죠. 그렇죠? 이렇게 창이 뜨면 자, 여기다가 이제 Z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Z. 키보드에서 Z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단축키가 두 개가 적용이 된 거예요. Ctrl K도 되고 Z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Z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죠. 그렇죠? 이게 줌 툴로 바뀔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줌 툴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마우스로 이제 다 가능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Z를 줌 툴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add edit는 자 Z로 설정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는 리플 델리트의 단축키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 검색하는 곳에다가 리플 RIPPLE 이렇게 치시면은 리플 델리트가 나오죠. 이 리플 델리트라는 건 뭐냐면 빈 공간, 그러니까 갭이죠, 갭. 갭을 남기지 않고 지우는 거를 리플 델리트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리플 델리트의 단축키는 Shift 델리트입니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델리트 누르면은 갭이 남지 않고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얘도 단축키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단축키를 새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X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X. 자, X를 입력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X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죠. 자, 이것도 마크 클립이라는 것이 단축키로 쓰이는데 얘도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바꿔줬어요. 단축키를. 그렇죠? 새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add edit는 Z로 해줬고요. 리플 델리트는 X로 해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자, OK를 눌러줍니다. OK. 자, OK를 눌렀으면은 지금 단축키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바뀐 단축키를 사용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그 PDF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플레이헤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클립을 리플 델리트 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단축키는 Q와 W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해보면 자, 이 플레이헤드의 위치를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에 있는 것을 리플 델리트 하고 싶으면 Q를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Q. 자, Q를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자, 리플 델리트 됐죠. 리플 델리트라는 것은 갭을 남기지 않고 지워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리플 델리트가 됐고, 컨트롤 Z하고 되돌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거를 리플 델리트 해볼게요. 그러면 W를 눌러주시면 돼요. W. 그래서 W를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게 리플 델리트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와 W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손쉽게 수정 편집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집점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편집 포인트의 스냅 기능, 그러니까 자석처럼 딱 붙는 기능이 작동을 해서 편집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하 키보드를 이용을 하셔도 편집 포인트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레이헤드가 있는 위치에 클립을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플레이헤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펙트를 적용을 했으면 이 이펙트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꼭 얘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펙트를 하나 적용을 해볼게요. Brightness and Contrast 이펙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근데 작업을 하다가 내가 여기에 있는 이펙트를 수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지만 이펙트 컨트롤 창이 활성화가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안 하고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플레이헤드가 있는 위치에 클립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D를 누르시면 됩니다. D를 누르면은 선택이 돼요. 네. 그런데 얘를 선택을 할 때 자동으로 이 플레이헤드가 있는 위치의 클립들이 자동으로 선택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조절을 하냐면 여기 시퀀스에 가시면요. 자, Select Forward Playhead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체크를 해보세요. Select Follow Playhead를 선택을 하시면 자, 그러면 이 플레이헤드가 움직이는 위치마다 자동으로 이 클립들이 선택이 돼요. 자, 요거를 이 옵션을 자,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꼭 얘가 선택이 안 돼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기능을 켜놓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걸 꺼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선택이 안 되죠. 지금 플레이헤드를 움직여도 선택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단축키 D를 사용하셔서 플레이헤드에 있는 위치에 클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Add Edit, 자르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이 자르는 기능은 자, 컨트롤 K가 기본 단축키인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단축키를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Z만 누르셔도 자, Add Edit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 단축키는 Ctrl K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예. 근데 이게 단축키를 2개를 눌러야 되고 단축키 사이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까 쇼컷 단축키를 자, 커스터마이징 해서 Z로 바꿔놨죠. 그래서 이렇게 Z를 눌러서 플레이드가 있는 위치를 잘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리플 델리트. 그죠? 리플 델리트라는 거는 빈 공간 없이 삭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빈 공간 없이. 자, 예를 들면 내가 여기를 Z 눌러서 잘랐어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델리트 하면 되는데 빈 공간이 또 남잖아요. 그럼 빈 공간 또 클릭해서 델리트 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작업이 2-3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Shift 델리트를 누르면 되는데 아까 단축키를 X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X를 누르시면은 리플 델리트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리플 델리트도 단축키로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툴박스에 있는 도구 중에서 리플 툴을 선택을 할 때 단축키는 B거든요. 그렇죠? B를 눌러서 단축키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요 컷을 예를 들어서 리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자, 마우스를 자, 이렇게 끝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그럼 얘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리플 툴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은 리플 툴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플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단축키를 바꾸지 않아도 선택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 리플 툴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선택 툴에서 리플 툴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은 인서트 형식으로 컷 추가 및 순서 바꾸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이 위치를 바꿀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꾸면 인서트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빈 공간이 남죠. 그래서 빈 공간이 안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컨트롤 키를 미리 눌러놓고 옮기는 거죠. 그러면 빈 공간이 남지 않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바꿀 때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 바꾸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 위치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8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클립 복사죠. 복사. 클립 복사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 클립을 요 뒤에다 하나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를 누르고요. Alt를 누르고 복사하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가 복사가 돼요. 이게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클립 복사. 자, 그리고 10번은 클립 교체라고 돼 있죠. 교체. 자,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클립을, 자, 예를 들어서 요 컷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컷을 다른 거로 좀 바꾸고 싶어요. 요 컷을. 그래서, 자,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 컷을 좀 바꾸고 싶어요. 요 컷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요 컷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컷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컷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컷은 요거예요. 이게 먹는 컷인데, 자, 요 컷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해당 클립 위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컷이
그 길이에 맞춰서 그대로 바꿔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클립을 교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클립 교체는 지금 소스 모니터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셔도 돼요. 네, 그래도 컷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클립을 교체할 때 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그 길이 기존에 있던 클립 길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t키를 누르고 갖고 오시면 되고요. 지금 11번 보시면 수치 조절이라고 돼 있죠. 수치 조절. 자, 이거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요. 여기 이제 모션을 열어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거든요. 수치들이 있는데, 이 수치들을 조절을 해서 이 클립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포지션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포지션이, 자, 여기 X축, Y축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X축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변화의 크기를 자, 크게 주고 싶으시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짝만 마우스를 살짝만 움직여도 확확 변합니다. 그렇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수치를 움직이면 반대로 나는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다.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지금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치를 조절을 할 때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느냐 컨트롤을 누르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크게도 움직일 수 있고 아주 미세하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편집 속도를 높여주는 11가지 필수 단축키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부러 외우시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많이 편집을 하다 보면 많이 편집을 하시면서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프린트를 해가지고 옆에다 하나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편집을 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나면은 한번 쳐다보고 하시면 그걸 몇 번 하시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손에 익어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